다시 만나 반갑습니다. 1등급 쌤입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챕터 3, 동사의 의미를 더하는 조동사입니다. 챕터 오버뷰를 보면서 학습할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쁜 소녀가 지금 모자를 쓰려고 하나 봐요. 어떤 모자를 쓸지 고민하고 있네요. 이 조동사라는 모자인데요. 이 조동사가 하는 역할을 지금 표현해 놓은 것 같아요. 자, 이 모자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다양한 어떤 예쁜 모습을 표현할 수 있듯이 조동사라는 장치가 그렇습니다. 동사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동사의 영어 이름을 보세요. helping verbs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 그대로 도와주는 동사예요. 동사를 돕는 역할을 한다고요. 즉, 동사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는 의미들, 즉, 능력, 추측, 의무 등 이런 의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도울 조자를 썼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고요. 조동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징을 좀 언급을 해 놨습니다. 혼자 쓸 수는 없어요. 반드시 함께 뒤에 동사 원형이 함께 쓰인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어, 조동사는요. 이런 거 없어요. He cans, she wills. 즉 주어의 수, 인칭에 구분 없이 영향을 받지 않고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요. 이런 것도 쓰지 않습니다. 조동사를 연달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점. 조동사 뒤에 낫을 붙여서 부정을 조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의문문을 만든다는 일반적인 특징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요. 이렇게 의미가 있는 조동사들을 살펴볼 거예요. 잠깐 보면요. 조동사를 쓰지 않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사실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는 빨리 달려. 그런데요. 이 동사만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거죠. 야, 달릴 수 있어. 달려야만 해. 달릴지도 몰라. 뭔가 말하는 사람의 뭔가 마음에 이제 태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동사를 넣어주면요. 뭐 확신이라던가 추측이라던가 의무라던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죠. 자, 그리고요. 사실 이런 의미가 있는 조동사 말고도요. 문법상의 어떤 형태들을 만들기 위한 비동사, 두동사, 해부동사도 또 조동사입니다. 얘네들은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문법상의 형태, 뭐 부정문이나 의문문 또는 뭐 현재 완료 표현들, 수동태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쓰는 조동사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번 챕터에서는 의미만 있는 조동사들을 살펴보도록 할 테고요. 이번 챕터에서 우리는 조동사를 공부할 때 이렇게 학습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어휘처럼 학습을 하셔야 돼요. 왜냐 하나의 조동사에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 다의어입니다. 다의어. 하나의 동사에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요? 그래요. 문장을 가지고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문장을 가지고 의미를 파악하고 바르게 해석하는 연습을 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조동사에 관한 챕터 오버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유닛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닛 11, 캔과 메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캔입니다. 캔은 현재나 미래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해석은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또한 could로요. 과거의 능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었다. 이렇게요. 능력의 의미를 표현해주는 can과 could는요. be able to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비동사는요. 주어의 인칭 수, 시제를 반영하여 am, are, is, was, were로 적절히 변형해 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89번 예문 살펴볼게요. I can 100 meters in 15 seconds. 오, 빠르네요. 나는 100m를 15초 안에 달릴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리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can을요. I am able to run 100 meters 이런 식으로 am able to로
바꿔서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뒤로 넘어가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조동사는 원래 자존심이 되게 세요. 다른 조동사랑은요, 같이 겹쳐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래의 능력을 나타낼 때는요, will, can 하면 안 됩니다. 우선 will이 조금 더 권력이 센 조동사예요. 조금 더 상위의 레벨이 높은 조동사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먼저 앞에다 쓰고 그 뒤에 can은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can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be able to를 이용해서 표현해 주셔야만 합니다. 자, 그 외에도 꼭 be able to를 써줘야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쌤이 한번 살짝 정리해 드릴까요? 꼭 be able to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다른 조동사가 앞에 있다. 그러면 뒤에다가는요, can을 못 쓴다. be able to 동사 원형을 표현해 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투부정사의 to가 있어요. 그 to 뒤에는요, can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뒤에다가는 to be able to 이렇게 표현해 줘야만 합니다. 자, 동사 원형을 V로 표현할게요. 세 번째요. 현재 완료 표현에서요. have, has라는 조동사 뒤에 또 can을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have been able to, have been able to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만 합니다. 꼭 be able to를 써줘야만 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예쁘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요. 능력의 의미를 표현할 때 또는 불능을 표현하기 위해 부정이 붙었습니다. can't처럼요. couldn't. 그럴 때 얘네들을요. 이렇게 be able to로 바꿔줄 수 있는데 그래요. 현재형인 can 대신엔 am I's able to. 그리고 불능은요. 조동사는 can 뒤에 not을 붙이죠. can't, couldn't 이렇게 하는데 비동사 able to일 때는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am not able to, is not able to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물론 과거의 능력일 때는요. 비동사를 was, were로 바꿔주고요. was able to, were able to, 부정도 were not able to, was not able to 이렇게 해주셔야만 하고요. 자, 미래의 능력은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냥 can 자체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will과 함께 쓴다. 그럴 때는 will can이 안 되니까 will be able to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뭐 할 수 있을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이다는요. won't be able to, won't be able to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됐죠? 예문 보겠습니다. 90번입니다. 자, 이 조동사들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물론 뭐 앞에서 능력 배웠으니까 얘도 능력의 의미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be able to로 바꿔 써보자고요. 첫 번째 90번입니다. She can't see anything without glasses. 그녀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 뭐 없이는? 안경 없이는. 그래요. 볼 수 없는 그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can't를 밑에다 한번 바꿔서 써볼까요? 뭘로 바꿀 수가 있을까요? 쌤은 미리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쵸? isn't able to, is unable to, not able을 한 단어로 한다면 unable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91번 과거의 능력을 could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Mozart could write music for the age of 4. 와우, 신동이네요. 그쵸? 모차르트는 4살부터, 4살의 나이부터 음악을 쓸 수 있었다. 즉, 작곡할 수가 있었다. 과거의 능력이죠. 그렇다면 이 could도 be able to로 바꿔 쓸 수 있지만 자, 비동사를요, 변형해 주셔야만 합니다. 우선 모차르트가 3인칭 단수고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짠!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was able to. 됐죠? 그 다음에 92번입니다. 불가능했던 과거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I couldn't understand the concept of the theory. 나는 그 이론의 개념을, 이게 다 목적어입니다. 그 이론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대요. 자, 우리 couldn't를 뭘로 바꿔줄까요? 여러분들 바꿀 수 있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wasn't able to understand. I wasn't able to understan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93번입니다. soon, 미래 곧 이런 뜻입니다. drones, will can't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will can으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will can 안 되니까요. will be able to deliver packages to your house. 자, 드론이 음, 배달해 줄 수가 있을 거래요. 뭐를요? 소포를요. 어디로요? 당신의 집으로요. 자, 미래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will be able to로 표현을 해 주었네요. 충분히 이해되셨나요? 이번엔 허락, 제한, 요청을 의미하는 can, could, may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대화 상황에서요, 이 조동사들은 허락, 제한, 요청을 의미합니다. 해도 된다, 뭐뭐 해도 될까요? 뭐뭐 해주시겠어요? 등처럼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요. 그때 could가 사용될 수 있는데 could는 과거의 능력을 표현하기 위한 could가 아니고요. 좀 더 공손한 표현인 겁니다. 뭐뭐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과거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만 합니다. can not은요. 이제 금지 의미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 줍니다. 뒤에 박스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94번입니다. You can borrow my sports uniform for PE class. 자, 이 can은요, 뭐뭐 할 수 있다. 능력이 아니라 빌려가도 좋습니다. 체육복 빌려가셔도 돼요. 체육 수업을 위해서요. 허락을 해주고 있는 can이에요. 이때는 누구로 바꿔줄 순 있다. 그래요. You may borrow. may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요, 일상적으로는 can을 많이 씁니다. may는 좀 격식을 차린 느낌이 있습니다. 넘어가서 우리 한번 의미 정리 한번 해볼게요. can과 may는 해도 된다, 좋다, 허락의 의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can I, could I, may I, 허락을 구할 때 씁니다. can보다는 could I, may I 하면은 격식을 차린 예의 바른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뭐뭐 해드릴까요? 제가 뭐뭐 해드릴까요? 제안을 할 때도 쓸 수 있고, 제가 뭐뭐 해드릴게요. 이렇게 I can, I could 제안을 하는 의미입니다. 또 상대방에게 뭐뭐 해주시겠어요? 요청을 할 때 can you? 좀 더 공손하게는 could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는 우주도 됩니다. 그 다음에 can't 앞에서 말했죠? 뭐뭐 해선 안 된다. 금지의 의미고요. may not은 주로 이제 추측의 부정 형태입니다. 뭐뭇이 아닐지도 모른다. may가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약간 추측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의 부정 형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셈이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내가 허락을 구할 때, can I, could I, may I? 그럴 때 응답은요, can을 이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내가 뭐뭐 해도 될까요? 이렇게 허락을 구했어. 상대방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Yes, you can. Of course. Sure. 긍정의 답변이고요. 부정의 답변은요, I'm sorry, but you can. I'm afraid you can. 이렇게 하고 그 이유를 달아주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예문으로 좀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은 능력인지 허락을 구하는 건지 요청인지 금지인지 한번 그 의미를 파악해 보세요. 첫 번째 95번입니다. Can I use your pen? I'll give it back after class. 제가요, 당신의 펜을 빌릴 수 있을까요? 그렇죠. 허락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누구로 바꿀 수 있어요? Could I? May I? 자, 좀 더 격식 차린 예의 바른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허락을 구한 거였고요. 제가 수업 후에 돌려드릴게요. 이렇게 대답하고 있네요. 96번입니다. You look tired. I can drive you home. 야, 너 피곤해 보인다. 내가 너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겠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는데요. 자, 이때 요걸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바꿔드릴게요. I can 대신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I could, I could 또는 Shall I drive you home? 의문문의 형태로 이거 뭐 하는 걸까요? 그렇죠. 제안입니다.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97번요. Can you hold the umbrella over me? 자, 우산을 들어 주실 수 있겠어요? 제 머리 위로요? 제 위로요? 자, 얘는 어떤 의미인가요? 비슷한 표현을 먼저 드릴게요. Could you hold the umbrella over me? 이렇게요. 얘는 그래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주시겠어요? 요청이죠? 공손하게 could you 하시면 되겠고요. 98번입니다. Students can't use calculators during the exam. 학생들은요, 시험 보는 동안에 계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게 좀 더 자연스럽죠?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쵸? 사용해서는 안 돼요. 요거 뭐예요? 그렇죠. 금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체크 문제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어때요? 만만하지가 않죠? 어떻게 하셔야만 되겠어요, 여러분들? 요거요, 자꾸 예문 보시면서 의미 파악해 보시는 연습 해주셔야만 합니다. 자, 1번입니다. 능력일까, 허락일까, 금지일까요? 예문 보겠습니다. I can hold my breath for 30 seconds underwater. 오, 대단한데요. 물속에서 30초 동안 숨을 참을 수 있대요. 어우, 난 10초도 힘들어. 자, 얘는 그러면 뭐예요? 그래요. 능력이죠. 할 수 있어. 얘를 바꿔 쓸 수 있겠어요. 능력의 의미니까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I am able to hold my breath. 됐나요? 두 번째, you can't park your bike here. This is a no parking zone. 자, 여기다가 당신은 자전거를 주차하는 능력이 아이, 말도 안 된다. 그치? 주차해서는 안 돼요. 금지예요, 금지. 왜요? 여긴 주차 금지 구역이거든요. 금지입니다. 해선 안 된답니다. 그쵸? 정답은 뭐가 될까요? C가 되겠네요. 그쵸? 3번. You may use the swimming pool and sauna in this hotel. 당신께서는요, 이 호텔에서 수영장과 사우나를 뭐 할 수 있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사용해도 좋습니다. 허락의 의미가 되겠어요. 허락일 때는 can, could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요. can과 could 정말 다양한 의미를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또 가능성과 추측을 표현할 수가 있다네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나 미래의 가능성 추측, 약한 가능성, 약한 추측을 표현할 때 이렇게 may, might, could를 이용하고요. 그때 의미는요. 뭐뭐일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요. 센 가능성, 강한 어떤 추측을 표현할 때는요. 뒤에서 나중에 배울 테지만요. must를 또는 will 등을 가지고 표현해 줍니다. 자, 그런데 캔트가요. 앞에서 금지, 뭐뭐 해선 안 된다라는 의미가 있었잖아요. 가능성 추측일 때는요. 뭐뭐 일리가 없어라는 강한 의심입니다. 강한 의심이고요. 얘는 그래요. 미리 알려드릴게요. 강한 추측이 있어요. 근거를 바탕으로 한 뭐뭐임에 틀림없어. must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might와 could. 자, 앞에서 could 얘기했었잖아요. 과거 아니다. 공손한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의도가 있어요. 과거형을 썼을 때는요. 좀 더 약한 느낌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과거형을 씀으로써 가능성의 정도를 더 약화시켜 주는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은요. 과거랑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나 미래 일에 대한 약한 추측을 표현하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로 절대 해석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예문 보면서 살펴볼게요. The rules of the game. 그 경기의 규칙은 may be difficult.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자, may 대신에요. 좀 더 약한 느낌을 주고 싶다? 그러면요. 요거 쓰면 되는 거예요. might요. might be difficult. might be difficult. 뭐 학자마다 뭐 동일하게 보는 학자분들도 있고요. 더 약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자, 선생님은요. 좀 더 약한 느낌이다. 그럴 땐 누구 쓰자? might be. 됐죠? 자, 그리고요. 100번부터는 여러분들이 먼저요. 한번 해석을 해 보세요. 막상 남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막상 써 보려고 하면 잘 안 되거든요. 먼저 해 보십니다.
100번입니다. My father didn't answer the phone. 아버지께서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 He might be driving. 자, 아마도 약한 느낌입니다. 아버지는 운전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약한 추측입니다. He may be driving. He could be driving.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 101번입니다. 자, 쌤이 써드릴까요? 아마 운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아마 운전하고 계실지도 모른다. 약한 추측입니다. 자, 101번. 여러분들이 먼저 쓰셔야 합니다. What nails? 하얀 손톱 이쪽 끝부분에, 여기 끝부분에, 그쵸? Could be a sign of liver problem. 맞아요. 이거 한의학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얕은 상식이 있습니다. 흰색 손톱이요. 뭐일 수 있다? 간의 문제의 사인일 수 있다. 신호일 수도 있다. 입니다. 자, 이때 구두는 뭐뭐 할 수 있었다. 과거의 능력 아닙니다. 뭐뭐일 수도 있겠다라는 약한 추측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써보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요. 흰 손톱은 간 문제의 신호일지도 모른다. 지금 여기까지만 써드릴게요. 신호일지도 모른다. 자, 물론 누구를 바꿀 수 있어요? May be a sign of a liver problem. 또는요, might be a sign of a liver problem. 임에 틀림없어 하려면 must be a sign of a liver problem.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102번입니다. That restaurant can't be a good. It's always empty. 자, 이렇게 근거를 바탕으로 강한 어떤 부정적 추측, 의심을 하는 겁니다. 항상 비어 있답니다. 그러니 좋을 리가 없어. 좋을 리가 없어. That restaurant can't be a good. Can't be good.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의미 정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요. 좋을 리가 없어. 훌륭할 리가 없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정리해 드릴게요. 여태껏 한 거요. 자, can과 could 능력의 의미일 수 있다. 그러면 be able to로 바꾼다. 하지만 우리 could 조심하십시다. 과거의 능력이고요. 할 수 있었다도 되지만 허락, 좀 더 공손한 어떤 허락 또 약한 추측의 의미로도 쓰인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can, could, may를 써서 can I, could I, may I 허락을 구하는 거고요. 또 그리고요. could you 뭐뭐 해주실 수 있나요? can you보다 좀 더 공정하게 could you. 자, 그리고 미래의 능력을요. will be able to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자, 이어서 유닛 12를 진행하겠습니다.